요즘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전거 정비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 미케닉은 전망이 좋나요? 자전거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내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자전거 정비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미케닉을 꿈꾸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현실을 알면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자전거 미케닉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꿈을 깎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힘든 유체 노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전거 정비를 그냥 편하게 자전거만 고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상당한 유체 노동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해야 되거든요. 특히 분해 정비나 무거운 전기 자전거 정비는 정말 힘들거든요. 몇 년 일을 하다 보면 허리나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은 20년 경력의 미케닉 분을 만났는데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몸이 정말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세밀한 작업이 어렵다고 해요. 또한 기름때와 먼지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손이 항상 더러워지고 옷에도 기름이 묻기 일쑤예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자전거 정비가 깔끔한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바쁜 시즌에는 하루에 10대에서 20대씩 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실수할 위험도 높아져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전거 붐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 30대를 넘게 정비를 해야 했었는데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몸은 아프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입이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수입인데요. 자전거 미케닉의 급여는 솔직히 높지 않은 편이에요. 초보 미케닉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이 쌓여도 크게 오르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대형 체인점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한 번은 자전거 가게에서 5년 일하신 분을 만났는데 아직도 월급이 200만원대 초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죠. 특히 자전거 시장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겨울철에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입도 덩달아 불안정해지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 겨울에는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직원들 월급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 자전거 가게를 차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투자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났어요. 꿈을 갖고 자전거 가게를 차렸는데 3년 동안 적자를 보다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취미와 사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해요.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발달로 인해 자전거 가게의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부품이나 자전거는 온라인에서 사고 정비만 맡기는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해요. 자전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부품과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나오니까 미케닉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자 변속기가 나오면 그 정비법을 새로 배워야 하고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이 나오면 또 공부해야 하고 전기 자전거가 대중화되면서 전기 시스템도 알아야 하고 한 번은 베테랑 미케닉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계속 공부해야 하고 나이 들면서는 더 어렵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는 고객들이 많아져서 미케닉이 모르면 바로 티가 나요.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담도 있었어요. 고객이 최신 부품을 가져와서 정비를 맡겼는데 처음 보는 시스템이라서 매뉴얼을 찾아보고 공부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앞에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미케닉 분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각 브랜드마다 고유한 시스템이 있어서 브랜드별로 다 알아야 해요. 시마노나 스램, 캄파놀로의 각각의 특성과 정비법이 다르거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나온 디스크 브레이크를 정비하는데 기존 방식과 달라서 몇 시간씩 씨름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언어의 장벽도 있어요. 좋은 정보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매뉴얼도 영어가 많아서 영어 공부도 필요해요. 네 번째는 고객 응대가 생각보다 스트레스예요. 미케닉은 자전거 정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고객 응대가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특히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복잡한 정비 내용을 쉽게 설명해야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정말 꼭 바꿔야 하는 부품이에요? 같은 질문들을 계속 설명해줘야 하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체인과 스프라켓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객이 체인만 바꾸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기술적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셔서
있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세요. 아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해주면 안 돼요? 아 이거 좀 꼼꼼하게 해주시지. 이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전거를 정말 험하게 타서 망가뜨려 놓고는 왜 이렇게 자주 고장나요? 이거 정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정말 억울하지만 고객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바쁜 시즌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때마다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야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데는 빨리 해주던데 라고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정비 예약이 2주 밀려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내일까지 해달라고 우기시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계속 압박하셔서 정말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리고 정비 실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는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배상을 하거나 무료로 재정비를 해야 하죠. 서비스 차원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자전거 가게들이 작업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요. 특히 작은 가게들은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가 잘 안 돼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경우도 많죠. 한 번은 지하에 있는 자전거 가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습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정말 열악한 곳은 정비도구나 장비도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공구들은 정말 비싸거든요. 토크렌치 하나만 해도 몇십만 원씩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이 사야 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전거 가게에 취업했는데 기본 공구가 제대로 없어서 개인 돈으로 하나씩 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적은데 공구값도 비싸가지고 정말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특히 안전장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요. 화학 용제나 기름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데 제대로 된 장갑이나 마스크도 없는 곳들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된 자전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환기 시설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건강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응급처치 시설이나 안전교육도 부족한 편이에요. 날카로운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다쳤을 때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자격증이나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해요. 다른 기술직에 비해 자전거 미케닉은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교육 과정이 많지 않은데요. 물론 몇몇 기관에서 자전거 정비 과정을 운영하긴 하지만 자전거집에서 일할 때 의무 상황도 아니고 현장에서 인정받는 정도도 제한적이에요. 한 번은 자전거 정비를 배우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분 개인 자전거 가게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증받기도 어렵고 경력을 쌓기도 쉽지 않아요. 나는 정비를 잘하는데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고민도 생기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10년 넘게 자전거 정비를 했는데 이직을 하려니까 실력을 증명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잘못된 정비법을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선배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가게에서 배운 정비법이 다른 가게에서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자전거 미케닉 자격증이나 인증 과정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경력 발전 경로가 제한적이에요. 자전거 미케닉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대부분 평생 미케닉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가게를 차리는 정도가 전부예요. 다른 기술직처럼 관리직으로 승진하거나 전문가로 인정받을 기회가 많지 않죠. 한 번은 15년 경력의 미케닉 분을 만났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 일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전거 가게 사장이 되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자전거 업계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직의 기회도 제한적이에요. 다른 자전거 가게로 옮기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한 번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전거 미케닉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정비 경력이 다른 분야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전거 관련 회사들도 대부분 작은 규모라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덟 번째는 계절성과 경기 변동에 민감해요. 자전거 시장은 계절과 경기에 정말 민감한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급격하게
급격하게 줄어들죠. 겨울철에는 정비 의뢰도 현저히 줄어들고 자전거 판매도 거의 안 되니까 수입이 불안정해져요. 미케니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한 번은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겨울 3개월은 정말 지옥이야.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이 몇 명 안 와. 또한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전거 정비를 미루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아까워서 그냥 타다가 완전히 고장나면 그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분들 계셨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자전거 붐이 일어서 정말 바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용해지니까 일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 영향도 커요. 부품을 온라인에서 사서 직접 교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정비 의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객이 온라인에서 산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품 마진은 없고 공인만 받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9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정비를 간단한 일로 생각하는데요. 그냥 나사밖에 조이고 기름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세밀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요즘 자전거들은 정말 정밀하거든요. 0.1mm의 차이로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객이 이거 간단한 거니까 싸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뜯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였는데 고객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간단하니까 정비비도 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전거도 나름대로의 정밀한 기계여서 전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밀한 정비를 해서 자전거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했는데 고객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케니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다고 해요. 또한 자가정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전거 정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다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고객이 직접 정비하다 망가뜨려서 왔는데 간단한 건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더 비싼 수리비가 나왔는데도 미케니 탓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인식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전문 기술자로 인정받기보다는 간단한 수리공 정도로 취급받는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전거 미케니만의 보람과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우선 자신이 정비한 자전거가 완벽하게 작동할 때 성취감은 정말 뿌듯한데요. 고장났던 자전거가 새 것처럼 돌아가는 걸 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오래된 빈티지 자전거를 완전히 복원했는데 그때의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고객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의 기쁨도 있어요. 특히 오래된 자전거를 살려냈을 때나 급한 정비를 도와줬을 때 받는 감사 인사는 정말 뜻깊어요. 이런 분들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자전거를 가져와서 꼭 고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성공했을 때 고객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 해요. 또한 자전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영역이 생긴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다라는 느낌인 거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한번 진단하고 해결했을 때 동료들이 인정해줘서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정말 미케닉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 모든 현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전거 미케닉이 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시길 바래요. 우선 경제적인 여유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자전거를 경험해 보세요. 로드 자전거나 MTB, 픽시, 전기 자전거 같은 각각의 특성을 이해해야 좋은 미케닉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해외 자료들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영어 공부도 병행하시고 최신 기술의 동향도 계속 팔로우 하세요. 무엇보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진 않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해요.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자전거 미케닉이 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자전거를 사랑하고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하고 싶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남만만으로는 안 되고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꼭 미케닉이 아니더라도 자전거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자전거 유튜버나 자전거 쇼핑몰 운영, 자전거 투어 가이드나 자전거 교육 강사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래요. 오늘 영상이 자전거 미케닉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혹시 현직 자전거 미케닉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케닉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궁금한 점이나 고민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쉬운 건 없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자전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